나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안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수단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돈을 원합니까? 아니면 불안하지 않는 나를 원합니까? 우리는 불안이 클수록 돈을 더 벌고 싶어지는 걸까요? 덜 쓰고 싶어지는 걸까요? 불안이 커지면은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집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즉 통제감을 확보하려는 유형이 있고요. 돈을 아예 안 쓰고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려는 유형이죠. 30대 직장인이 있는데요. 혹시 이 회사가 망할까? 사이다 잡이라도 내가 좀 몇 개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또래인 B는요, 혹시 돈이 모자랄까 친구 결혼식이 축의금조차 줄이면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거든요. 이 둘은 불안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방향이지만 불안을 다른 유형으로 행동을 옮기고 있는데요.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가 라는 거죠. 그 인식을 가질 때 재정은 통제가 아니라 선택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는가, 그 인식을 늘 가지면서 살면 우리가 선택의 도구를 충분히 취사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격은 소비 습관은 불안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성격은 소비에 영향을 주죠. 소비 방식은 불안을 정복시키거나 또는 안정시키기도 하죠. 외향적이고 또 감정 중심적인 사람 C씨는요, 우울한 날 셀프 보상을 위해서 막 쇼핑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카드 3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또 그게 끊어질 때 되면 또 가고요. 감정이 막 이렇게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마다 가서 쇼핑을 하면서 셀프 보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완벽주의자인 내향적인 성격 D는요, 과소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소비를 아예 하지 않아요. 굉장히 꺼립니다. 이것도 뭐 합리화시키면서 피곤해서 그렇다,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라는 걸로 말을 하면서 안 나갑니다. 아예 그 자체를 꺼리죠. 결국 소비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순환골이라는 거죠. 소비를 통해서 불안을 진정시키는 혹은 되풀이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달 소비 패턴을 적어보고 내가 조금 조율하면서 어떻게 나를 경영할 것인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은 안심을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40대 워킹맘 한 분이 있어요. 자신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아이 학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실제로는 일을 쉬면은 자신이 무력해질까봐 계속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즉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사는 것이 이 워킹맘의 원하는 거였죠. 그녀는 결국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안심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수단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돈을 원합니까? 아니면 불안하지 않는 나를 원합니까? 불안한 성격은요, 아예 어떤 재무 습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도 불안, 저렇게 해도 불안, 늘 불안한 성격인 사람은 이 재무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만의. 불안이 강한 사람은요, 리스크가 없는 완전히 정기 예금 이런 것에 보험 중심 자산 구조를 선호해요. 그래도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보험에도 저축 예금성 이런 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50대 어떤 한 사례자가 있는데요. 그는 자산의 90%를 은행에 예금을 해요. 은행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들의 돈을 빌려줘서 대출이자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로 기업 경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걸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서 돈을 불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 손해만 안 보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10년 뒤 은퇴 시점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실제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사실에 이제 은퇴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반대로 30대 창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안을 부정하면서 고위험 코인 같은 데 막 있잖아요. 또 보험도 주식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전 재산을 올인을 해요. 그런데 한 곳에다 담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에도 하고 코인에도 하고 또 주식에도 하고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담되 이율이 큰 이쪽으로 제가 분배를 해서 넣는 거죠. 그죠? 오늘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늘 돈이라는 가치를 두지 않고 삶의 가치 있는 것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만 주고 살았거든요. 돈은 정말 인격이고 관리해야 하고 절실히 경영해야 되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돈이 줄으면서 불안도도 더 높아지더라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느끼는 유일한 통제감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감정들은 이제 잠시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안을 다루는 감정 근육이 자산만 키우면은요, 통장은 점점 불어나도 내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위축되고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어디 나서는 것도 행동도 좀 어렵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30대 직장인 또 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요, 매달 300만 원씩을 저축을 해도 이 정도는 안 돼. 그리고 사고 나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늘 불안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는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도 들었어요. 긴급 자금까지 저금을 들어 가지고야 준비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불안은 실제 돈 부족 때문일까요? 돈 부족 때문이 아니죠. 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줄이는 거는요,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저의 태도, 나의 태도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기질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부모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돈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기억 나시나요? 돈을 다루는 저의 방식, 여러분의 방식은 어린 시절의 불안을 말없이 자꾸 대물림하는 이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친구 한 분은요, 부모가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걸 봤어요.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자랐는데요,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항상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는 유난히 정말 예민해지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옆에 있는 친한 사람한테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돈에 대한 불안은요, 단순히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불안한 그 환경, 이것이 내면화됐다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돈은 감정의 기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돈을 쓸 때 어린 시절의 감정이 지갑을 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나 괜찮은 걸까요? 네, 괜찮죠. 단 왜 쓰는지를 자각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감정을 회피하는 무의식적 습관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감당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하고 덮어버리는 패턴은 반복될수록 더 큰 공허감만 남게 되는 거죠. 가장 건강한 소비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소비가 나를 치유하는가? 혹은 나를 도망치게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자기를 탐색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행복하자.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마음으로 결제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카드값이 막 날아오잖아요. 이 고지서를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면서 또다시 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여성입니다. 이 패턴은요, 감정 해소가 아니에요. 감정의 회피의 순환인 거죠. 그죠? 소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소비가 일어나야죠. 다만 그 소비가 나를 이해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무마시키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비를 할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나를 성장시키는 건지 내가 이 소비에 대해서 인식하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